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유년 2023년도 상법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집에 대한 해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우리가 문제 수가는 많기 때문에 100% 다 푼다 그런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랜덤별로 골라서 전체 강의가 한 12강이나 15강에 우리가 강의를 매듭 지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갖다 쭉 들으시면서 진행할 때 다 풀지 않더라도 핵심적인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첩되지 않게끔 진행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럼 8페이지 우리 내용 속에서 바로 상인이라는 얘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우리는 상인이라고 얘기하고, 상인은 여러분들이 자연이지만 자연인인 개인의 상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사라는 입장에서 법인이 뭐가 되느냐 상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기에서 첫 8페이지 속에서 우리가 문제 속에서 보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상인의 이야기가 되는데, 문일에 대하여 먼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 문제는 자연인 갑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하여 을로부터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내부 시설을 조성하고 상업 사용인 바로 구인 광고를 했다. 상업 사용인을 구인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후에 영업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친구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바로 돈을 우리가 차용했다 이거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영업자금의 차용이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후 갑은 식당을 개업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옳은 것을 묻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문제를 물을 때 옳은 것이냐 또 아니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아닌 것인가 아닌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퀘스천 마크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Q를 갖다 달고 진행을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혼란이 일어나서 옳은 것을 아닌 것으로, 아닌 것은 옳은 것으로 우리가 잡기 쉽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모먼트에 바로 여러분들은 선을 끊고 시작해라 하는 게 하나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쭉 문제를 주고 다음에 해석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풀겠지만 뭐가 되느냐 다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뭐가 되느냐 판례에 의해라라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바로 판례는 케이스 스타디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법에서 항상 대법원이나 또는 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요한 어떤 사건이 있을 때는 판례를 기준점으로 잡아라 하는 이야기도 첫 문제는 만큼 여러분에게 얘기를 드리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맨 먼저 1번에 기억이 나와 있는데 기억은 어떤가? 옳은 것을 고른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yes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다 달아달라.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맨 먼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갑이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시점에 갑은 상인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개업 준비가 되죠. 개업 준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상인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또 영업자금을 차입한다. 영업자금을 차입한다. 이 내용도 역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상인임을 표시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개업 준비 아니면 뭐가 되느냐 영업에 대한 자금 차입이라는 이야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개업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개업 준비라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자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입이라 그러는 이야기, 이 두 가지는 바로 상인이 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뭐가 되느냐 핵심이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갑이 상가의 건물을 이 갖다 임차해서 바로 시점에 갑을 상인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맞는 말이죠.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개업에 대한 준비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갖다 니언을 받다 보면 갑은 식당의 영업을 위하여 상가 건물을 임차하는 것을 을이 알면서 임대하는 경우 영업에 대한 임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을은 상인이 된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는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갑과 을이 거래를 하는데 갑이 뭐가 되느냐 장사를 하기 위하여 상인이다. 갑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개업을 준비하고 자금을 차입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특히 개업 준비 과정 속에서 갑은 자기의 이름으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건물을 임대해서 그 건물을 기준점으로 뭐가 되느냐 사업을 하는 거고, 을은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단순히 건물을 빌려주는 입장밖에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 다른 상인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을의 경우는 어떤 거냐 물으면 다른 상인이 상업 행위를 하는 걸 갖다 옆에서 우리가 준비하는 행위를 보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보조적 행위는 상인이 아니다. 핵심은 뭐가 되냐? 여기는 상인이 아니다. 왜? 우리가 봤을 때 갑을 보조해주는, 갑이 상인이 되는 걸 갖다 도와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을은 상인이냐? 상인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병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은 바로 민사채권으로 소멸기간은 10년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뭐가 되느냐? 자금의 차입. 이때 자금의 차입은 상인이 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한다 그럴 때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법의 적용을 갖다 우리가 받는다. 민법이 아니라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시효는 상사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5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 여기도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기억은 우리가 맞고 리언이나 그다음 이것은 뭐가 되느냐? 현재로 봐서는 뭐가 되느냐? 상법에 의한 상행위이기 때문에 5년이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리얼에 가죠. 갑이 자본금 900만 원을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법의 상호간의 관계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일 때를 소상인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이란 말을 갖다 우리가 쓰죠. 소상인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소상인. 상공인 이보다는 소상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소상인이다 그럴 때 소상인은 1,000만 원 미만을 갖다 얘기하고 1,000만 원 미만을 갖다 얘기한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소상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9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미만이니까 뭐가 되느냐? 소상인이 되고 여기는 지배인이나 상호나 상업의 장부나 상업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에 대한 적용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상호 지배인 뭐 이런 이야기는 절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예외사항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소상인 1,000만 원 미만의 경우를 얘기한다. 이때는 우리가 봤을 때 상호라든가 지배인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하여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면벌에 갑이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렸다. 식당에서 갑이 임차받지 않는 고객 저가의 스마트폰에 갑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 갑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이 있나 없나 그런데 책임이 있답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바로 공중적거래업자는 책임을 갖다 면하지 못한다.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의 이야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훼손되었을 때 바로 갑은 손해배상을 책임해야 된다. 고객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렸다 하더라도 바로 뭐가 되느냐? 공중적거래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니까 맞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바로 문 1번의 이야기는 바로 상인이 되는 이야기. 가장 핵심적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개업의 준비 과정. 개업의 준비 과정. 그리고 영업자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차입.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상행위를 갖다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절대 상인이 아니고 바로 상행위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아니다 하는 거 한번 체크해야 되고 상행위는 보통 이제 상법의 규정을 받으며 5년을 갖다가 뭐가 되느냐 시효한다 하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는 지배인이나 상호나 상업의 장부나 상업의 등기에 대해서는 소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라도 공중적거래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로 정답은 바로 4번 기억과 리얼 미음이 뭐가 되느냐 맞는 기억, 리얼, 위험은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서 옳은 것 골라라. 바로 여기서 묻는 건 예스를 갖다 고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중요한 기억과 그 다음에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디귿과 리얼과 미험. 기억, 리얼, 미험이 뭐가 되느냐? 그럼 정답이 되는 몇 번이냐? 우리가 봤을 때 정답은 바로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로 체크를 하시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꼼꼼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대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하나하나에 뭐가 되느냐? 그럼 포인트를 갖다 역점을 둬야 되지. 너무 빠른 속도. 예를 들어 이런 간단한 옳은 것 예스냐 노냐. 여기에 대하여 이것도 어야 되느냐? 그러면 혼란 일으키면 곤란한다 이거죠. 옳은 것이 아닌 것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핵심 이야기 속에서
위해서 바로 답을 갖다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답을 찾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옳은 것을 갖다 묻기 때문에 우리는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이야기, 답을 갖다가 찾을 수 있는 기억, 그 다음에 정답이 뭐가 됩니까? 리얼, 미엄 4번이 정답이다 하는 걸 갖다 명확하게 끝까지 체킹한다 그러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법 총칙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인이 어떤 거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물었다. 이게 바로 1번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좀 단원을 갖다 우리가 뛰어넘고 하나하나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골라가며 우리가 봤을 때 상급 사용인에 대한 이야기, 바로 여러분들 페이지로 말하면 15페이지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상급 사용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급의 사용인이 어떠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상급의 사용인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지배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15페이지에 나오는 상급의 사용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법상의 부분적 포괄권을 가진 상급 사용인,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부분적 포괄권이다. 그러니까 일반 지배인 같으면 전체 뭐가 됩니까? 토탈을 얘기하지만 바로 이게 부분적 포괄권은 특수한 파트별로 하나하나 스페셜한 부위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관리를 갖다 하는 사람을 갖다 부분적 포괄 관리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용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옳지 않는 것,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노에 해당되는 게 뭐냐를 갖다 묻고 있다 그러는 게 15페이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문 5번, 문 5번을 갖다 우리가 얘기한다. 상업의 사용인에서 바로 우리가 봤을 때 해당되지 않는 게 뭐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히 우리가 보죠. 일반적으로 특정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에 관련된 바로 뭐가 되느냐, 업무만을 담당하는 건설회사의 현장 소장은 바로 이게 바로 뭐가 되느냐, 바로 잘 아는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다. 전체를 다 총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건설 현장에서 바로 시공, 공사 시공에 관한 업무만 하는 사람, 이런 얘기가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에 관한 부분적 포괄권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맞는 말이죠. 바로 전체가 아니라, 전체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지배인, 토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부분적 포괄권을 가졌다 그럴 때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특정 분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특정한 건설 현장의 공사만을 얘기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시공에 관련된 업무, 바로 스페셜한 부위, 전부가 아니죠. 에브리원이 아니죠. 모든 내용을 갖다 다 얘기하는 에브리의 이야기 개념은 지배인이라고 본다면 바로 이게 건설 현장의 공사 시공에 관한 이야기, 이건 바로 스페셜한 부위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 포괄 대리권이 있다 하는 말이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로 1번은 바로 5가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죠. 회사의 전산 개발 장비의 구매와 관련된 실무를 총괄하는 부분적 포괄 관리권. 여기도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전산 개발 장비 구매, 요거에 대해서만 뭐가 되느냐, 그 사람이 담당하는 스페셜한 부위, 바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다고 얘기를 하겠죠. 상업 사용인은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회사의 새로운 채무를 부담 발생하는 지급 보정 행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여기서 중요한 전산 개발 장비 구매 하나, 구매 임무만 뭐가 되느냐, 바로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담당하는 거지. 대금 지급, 이 대금 지급은 바로 자금에 대한 뭐가 되느냐, 출납을 담당하는 파트에서 의해 되느냐, 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바로 의해 되느냐, 맞는 말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급의 보정행위가 아니라 구매행위만 이 사람에게 의해되느냐, 주어진 사건이지 절대 여기서는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행위까지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맞는 말이다. 왜? 권한이 없다니까. 있다가 아니죠. 없다기 때문에 우리는 맞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로 답을 달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부분적 포괄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그 범위 내에서 한 행위, 또 왜 되느냐, 설사 그 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영업주의 행위로 왜 되느냐, 유효하다. 그러나 그 행위의 상대방의 상업사용인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영업주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바로 부분적 포괄권 가진 상업사용인은 권한 남용은 원칙적으로 영업주의 본인의 행위로 유효하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상업사용인의 표시 의사로 진위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걸 때는 무효다.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부분적 포괄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바로 권한을 남용한 원칙적인 이야기에서는 영업주의 본인 행위로 유효하게 보지만 상대방이 뭐가 되느냐 상업사용인의 표시 의사의 진위가 아님을 알았다. 이럴 때는